지난 5월 뭐 얘기도 잘할게. 환갑을 눈앞에 둔 아들 김은교는 어머니에게 석연치 않은 작별 인사를 올렸다. 올해 89.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는 굳이 고향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어머니 일생에 소소한 즐거움과 고통과 슬픔이 배어 있는 집. 먼저 떠나보낸 10명의 자식들이 외로워할까 봐 어머니는 이 집을 떠나지 못한다 했다. 예, 전화해드릴게요.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어머니. 혹여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까 아들은 몇 번이고 뒤돌아봤다. 어머니는 평생을 다해 자식을 키워냈는데 아들에게 어머니는 늘 일과 돈과 아내와 자식들 뒤에 서 있다. 무엇을 드리기보다는 받기만 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에겐 남은 것이 없다. 어머니는 목숨처럼 자식을 키웠는데 아들에게 어머니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잠시의 이별이라고 곧 도시의 생활을 정리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올 거라 다짐하며 아들 김은교는 인천으로 향했다. 다 잃고 하나 남은 아들을 떠나보내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던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어머니가 사는 집은 충북 영동의 추풍령 고개. 16세 이 동네로 시집와 70여 년을 살았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며칠 뒤 안부가 궁금해 다시 찾았을 때 어머니는 단조롭기 그지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고국 간 거. 고국가 딸이 가가자서. 그 사이 차로 30여 분 거리에 김천에 사는 딸 응분 씨가 다녀간 모양이다. 어머니는 퉁퉁 부른 국수 대신 얼려놓은 곰국을 데웠다. 어머니에겐 차마 얘기하지 못했는데 어머니 위에는 직경 8cm의 엄청난 크기의 암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다. 정상적인 생활이 이미 불가능한 상태.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아마도 하루가 다르게 통증이 심해져 가고 있을 것이다. 이제껏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날이 없건만 나이 들고 몸이 아파도 곁에서 끼니를 챙겨줄 사람 하나가 없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 간신히 밥을 먹고 약까지 먹고 나자 벽에 매달아 놓은 줄을 잡고서야 간신히 누울 수 있었다. 길고 지루한 하루다. 오후가 되자 어머니는 집 앞에 나와 앉았다.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집 밖 세상도 고요하다. 한 차례 차가 지나가고 나면 어머니 얼굴에 작은 설렘이 번진다. 행여 누군가 오고 있는 건 아닐까. 안 추워요? 딸 응분 씨가 찾아온 것은 다음 날 오후. 몸이 덜 아프시냐고. 한 가지라. 한 가지라. 오늘은 보니까 조금 막 더 아프다가 덜 아프다가 뭐
한 가지라 좀에도 나타나고. 하루하루 고통이 심해지는 것 같다. 손이 참네. 원래 잡아. 잡아요. 내 손은 따뜻한데. 어머니는 많이 지쳐 보였다. 인삼노육을 먹은들 고지들을 써냐. 불로철 먹을 수가 고지들을 써야. 이 내 몸이 그렇다. 남편과 자식의 죽음도 이겨내던 강한 분인데 견디기 힘드셨던가 보다.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어머니는 눈물만 흘렸다. 평생의 헌신과 수고의 대가가 암과 외로움뿐이다. 응분 씨는 이번만큼은 어머니를 모실 단안을 내려야 했다. 그때 인천으로 올라온 아들 김은교 씨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교통사고를 당해 갈비뼈가 2대나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이다. 이 뜻밖의 사고 때문에 곧 돌아간다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옷이 필요하다 싶으면 옷을 장만하고 쌀이 떨어진다 싶으면 어머니는 어디선가 그걸 구해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때마다 계절마다 어김없이 다 주셨는데 이 아들은 얼굴 한번 보여드리는 것마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 좀 바꿔봐. 아들. 어머니, 얘 아들이래, 아들. 말도 나온다. 왜 말이 안 나와요? 손님이 못 와서. 예? 집이야. 예, 집이지요. 인천에 안 오실 점이라. 말이야. 예. 안 돼야. 안 되면 어디 가 있으려고? 안 돼야. 왜 안 된다고? 달래가지고. 은교 씨는 병원에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놀라게 하느니 차라리 못난 아들이 되는 게 낫다. 근데 갈비 부풀어졌다 가면은 아들 죽는다고 야단나는데 그 말을 못하지요, 어머니한테는. 그러나 갈수록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진다.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더 애가 탄다. 은교 씨는 결국 담당 의사에게 허락을 받고 고향으로 향했다. 이제 식사 같은 것도 못 잡수고 떠먹여야 되고 꼭 사람이 하나 따라 있어야 되는데 그 따라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 밥을 영 못 잡수는 거 이래. 밥을. 걷는 것도 앉는 것도 특별히 조심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은교 씨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다. 김천의 동생은 사돈 어른을 모시고 살면서 직장도 다닌다. 아들이 모셔야 하는데 여동생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은교 씨는 마음이 무거웠다. 뭐야 몸도 안 좋다 간데 그래 이거 들고 와야 돼. 뭘? 불쑥 찾아온 아들. 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졌다. 어? 여기 넘어졌어. 넘어졌어. 3주 만에 만난 아들 얼굴에 반창고가 붙어있다. 아이고 아파 무슨 아파서
넘어져서 얼굴이 조금 긁힌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선을 떼지 못한다. 넘어졌어. 죄송스런 마음에 눈물이 흐른다. 고통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만 더하는 아들이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보고 또 들여다본다. 해줬어. 은교 씨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거짓말을 더 하다간 들통이 날 것만 같다. 조마조마한 아들의 마음을 읽은 것일까? 분위기를 바꾼 건 어머니였다. 병원에 갔다 오고 이틀 지금 잘 잤어. 병원에 갔다 오고. 하루 그래. 냉기를 맞고 막 그러고 난 거. 이건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어머니의 거짓말이다. 그러나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어머닌 3주 만에 병색이 완연했다. 좀 더한 것 같네. 더 노쇠해졌어요. 그 집에 가서 정리 좀 하고 그냥 불꽃 나가지고 정리 좀. 가요 그래. 집에 같이 가자고요. 오늘 지금 오늘 가서 대충 집 좀 치워놓고 올 테니까 내일 어머니 아침에 일찍 올라가시더라고. 내일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올라가세요. 조심해. 예. 내일은 인천병원으로 돌아갈 날인데 은교 씨는 어머니와 약속을 해버렸다. 이번만큼은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야 할 것 같다. 이게 먹어야 돼. 미역국을 끓여 잡수고 맛있는 미역국 바짝 말라가지고 있네. 집안은 어수선했다. 서둘러 병원으로 가느라 제대로 치우지 못한 것이다. 그거는 이제 지금은 뭐 있나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누워서 이렇게 누운데도 자꾸 누라고 자꾸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이랬는데. 어머니가 없는 어머니의 방. 어머니의 물건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온다. 밭에 가서 일하시며 쓰시는 모자인데 아이고 그래요. 하나같이 오래된 것들. 그래서 아주 익숙한 방이다. 은교 씨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문 밖에 나와 앉았다. 집안을 치우고 나니 달리 할 일이 없어서였다. 시간은 답답하리만치 천천히 흘렀다. 어머니는 이런 날을 매일매일 보냈으리라. 다 떨어진 이불 이거 덮고 주무시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거 덮고 주무시고 이거 봐요 이불이 익히는 많은데도 이 헌 이불 이것만 고집하면서 나 죽으면 새 거 태우면 아깝잖아 그런 거 태워야지 안 아깝지 에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이게 나시지만 내가 아파본 게 어머니 심정을 알겠네. 어머니의 이부자리에선 어머니 냄새가 났다. 어릴 적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돌아와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웠을 때 나던 그 냄새다. 그러나 무리한 탓인지 온몸이 쑤셔 누워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암 환자인 어머니는 오죽했을까.
다음 날 은교 씨는 방안을 정리하다 어머니의 수의 상자를 발견했다. 오래전 봤던 기억이 있는 수의다. 얌전하고 꼼꼼한 솜씨로 지어놓은 수의. 저래갖고 점장을 넣어가지고 버선까지 다 만들었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울컥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 이제 헤어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당신 선수 당신이 해놓은 거지 뭐. 자기가 자기 옷 입고 갈 거 다 만들어 나한테 피해 안 준다고. 10년 넘었어요. 글쎄 때가 어머니가 입고 가실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실구리까지 다 준비를. 마지막 가는 길 잘 마감해달라고 실꾸러미까지 준비해놓은 어머니. 당신의 장례비까지 손수 챙겨놓으면서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앞서 보내며 어머니는 숱하게 많은 통곡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남은 자식들 때문이다. 그런데 여전히 기대려 하지 않는다. 자식들 힘들고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준비한 것이다. 막내딸 응분 씨는 어머니에게 하나라도 더 해드리려고 분주했다. 예, 그냥 못 드시고 이것도 끝풀을 안 까면은 또 껍질에 갈린다 해도 그게 남아 있어갖고 목이 걸린다고 그래. 어머니를 집에 모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추풍령 작동의 그 집을 지독히도 고수했기 때문이다. 입 딱 벌려. 변비 생기면 힘들고 이러니까. 음식 이래 내려갈 때 배가 아프냐고. 안 아파요? 숨어지 아플 때는 아프고. 응분 씨는 조금 들뜨기까지 했다. 못 더 어머니와 같이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 우리는 여기서 저 화장실까지 걸어가잖아. 저 추풍령 환자 계시면은 미처 막 나도 바쁜 생활하지 일어난 게 미처 못 가면은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갔다 오면 또 한 짐 벗었다 싶고 신경 쓰여서 못 견디겠어요. 까만 머리가 나는데 이래 앞에 까만 머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까만 머리가 나면 오래 산다 하는데. 오늘은 큰 손자 김석규 씨도 내려왔다. 죽은 큰 아들의 장남이다. 할머니하고 정이 많아요. 그래도. 말도 잘 안 나오게 예, 기가 힘이 들어. 예. 기가 먹이고만 깎여가지고 예. 말이 안 나와. 우리 장손 참 착해요. 평생 고생만 하셔가지고 마음이 아파 내가. 많이 사잖아. 예? 오래오래 손자가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지. 없어요? 내가 잘못한. 할머니 잘못한 거 뭐 있어요? 저희들이 잘못해야 말 안 되겠어요. 들으면 어떻게 돼? 말 안 들으면 어때? 말 안 들으면 맞아요 지금 할머니한테 손자가. 16의 시집와 남편의 전처가 낳은 4명의 자식에 다시 8명의 아이를 낳아 12명을 키웠다. 비록 33살 한창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 자식들이 모두 10명. 울어도 울어도 달래지지 않는 고통이었다. 그때 어머니를 일으켜 세운 것이 남겨진 자식과 손자들이었다. 아버지 노릇,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한 아들의 책임을 어머니는 아프게 대신 짊어졌던 것이다. 죽은 아들도 여전히 어머니의 자식이었다. 그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이제 허리를 좀 펼만하니 어머니는 위암 환자가 돼 있다.
자신 없어요? 가만히 없어. 가망이? 장가 가는 거 보실 거예요 아마. 천국. 지금 거가 응? 밤에 와서 찍었잖아. 다은아, 다은아, 할머니가 너 좀 들어오래. 어머닌 증손자들을 부르더니 허리춤에서 고이 간직해둔 비상금을 꺼내기 시작했다. 다은아, 얼굴 보여준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준 정성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이다. 이 동생을 이제 가야 돼. 시골에 겨울이 잡자 아빠랑. 할머니 손잡고. 어머닌 오랜만에 마음이 흐뭇하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같이 안 놀아준다고. 딸이 있고 손자가 있고 증손자가 있고 이제야 가족이 모인 것 같다. 집에 다 간 게 좋아요. 몸이 게으른 게 세상 귀찮지. 매시도 엄마가 일을 그날 나가시면은 어머니는 추풍령 작동의 집으로 향했다. 만 집이 돈집 있어. 불과 차로 30분 거리인데도 작동집은 마치 3년 만에 오는 것처럼 반갑다. 자, 할머니 마음의 고향에 다 왔네. 에? 마음이 편안하셔요? 할머니 열쇠 어디 있어요? 자들 저기서 주머니 걸방 예. 그거 달렸어.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라? 이 주문 달린 거 이건 꽁꽁 엮어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열쇠. 어머니 방식이다. 집에서 주머니를 지갑 달고 주머니 달고 또 돈 주머니 한 개 달고 막 니게 주렁주렁주렁 저기 역도시 엮어 갖고 있더니 이 집과 이 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짐작도 못할 것이다. 저 대문 밖 풍경까지도 보고 싶었다. 여기 있으면 하나둘 옛 이야기가 떠오른다. 형제간이 앞에 다 갔잖아 엄마 앞에. 예? 간던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죽은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어? 다 한 가지지. 다 보고 싶어요. 다 한 가지지 뭐. 어, 한 가지라 애정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문가마 없는데 애정은 다 똑같아요. 여기는 낳고 살 일이 살다가 죽는 무심은 좀 덜하더라고. 그렇지. 마지는 무심아가 크다나 니 젊은 게 오만 대 다 댕기고 마당 헛걸 가서 마당 바른데 마당에 발로 뛰댕겨. 죽고 나게 마구문에 발자국 도장을 찍혔어. 죽고 나게 마구문에 도장이 찍혔어. 발도장이야.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울으셨겠네. 도장을 찍어 버리고 백했죠. 그래 거기 그 개맞이 그거 17에 낳았거든. 벌써 30년이나 된 일인데도 생각하면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롭다. 어머니에겐 아직도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일 같다. 물 좀 잡사. 아마 살아있는 동안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만 방에 들어가 눕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턱을 넘다가 앞으로 쓰러져 버렸다. 다리에도 몸에도 기운이 남아있지 않은 탓이다. 이젠 정말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해 보였다. 난 궁금하다. 무엇이야? 뭐가 궁금해요? 일하는 거 뭘 가는 거지? 아, 안 궁금해.
여부친 것 때문에 여가 이랬어. 넘어졌어. 안 넘어 아니라고 하는데. 네네, 그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내가 눈치가 빠른데 눈치가 빠른데 내가 걔가 뭐 하는 거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가 이렇게 슬쩍 밀어가지고 넘어갔어. 그래 여하고 허리하고 좀 부러졌어요. 진짜 차. 진짜 진짜라고 그래 진짜. 너 올라가나?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아이 참. 상상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지만 어머니는 당장 아들 건강에 걱정이다. 그런 몸으로 어머니 보러 내려와 준 것도 고맙기 그지없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 남은 시간, 하나 남은 아들의 얼굴이라도 실컷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머니 눈에서 아픈 눈물이 흐른다. 장대비가 한바탕 쏟아붓고 지나갔다. 방 안에만 있기 갑갑했던지 어머니는 애써 문 밖으로 나가보려 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혼자서 걸어 다녔는데 이젠 부축 없이는 대문 밖에 나서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마음은 바쁘고 분주하기만 하다. 지금은 농사가 한창 바쁠 때가 아닌가. 문 앞에 심어놓은 콩 모종이 눈에 들어온다. 아들은 단번에 알아챘다. 서둘러 지지대를 가져다 세워놓는다. 이제 막 싹이 올라온 옥수수도 제대로 자라질 못하고 있다. 이를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금세 손이 간다. 풀 뽑으라고. 한때는 10명이 넘는 식구들을 건사하던 어머니다. 어머닌 여전히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 가봐 뭐. 집 뒤의 텃밭은 어떻게 돼 있을까? 멍치를. 거짓말 먹은 누가 저렇게 지어놨어. 이서방이 시원했지. 아 믿게 안 지으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다. 성종 시원하잖아 그만. 하나에 하나씩. 콩은 안 주는 거 지랄에 있네. 그래 안 심고 있어서 내가 콩 심는다고 안 그래. 아이고 농사도 뭐지 저도 못해요. 봐라. 그러나 마음뿐이다. 어머닌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이래는 공신 거고 뭐쓴 거고 아이고 쭉정이 하나를 잘못 뽑아도 비료를 하루만 미뤄도 호된 불어릉이 떨어졌던 걸 기억합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법. 게으른 것이 죄라 하시며 종종 걸음치며 밭고랑으로 들어가시던 어머니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이고 뽑아가지고 따면 성공은 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았기에 늙지도 아프지도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손목이 말라가는 걸 아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약도 쳐야 되고. 뭘 신경 썼어요?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말아요. 보여야 눈이 설려나. 그래 두요 그래도 왜?
30여 분 밖에 서 있었더니 제대로 걷질 못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간신히 기어서 문지방을 넘어선다. 그럴 리가 없다.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하루하루 피해갈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어머니의 바람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도 밥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싶어 권해보지만 씹을 힘도 소화를 시킬 여력도 없는 것 같다. 여기선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는데 떠나질 않으려 한다. 안 가면 어째? 김천 안 가면 어쩌시려고? 이어서 누가 밥을 해드리 누가? 밥을 어째 인규가 해줄까봐? 아이고 어찌 갔다 와. 차 타기도 막 아니 김천 가서 이제 계시라고. 나 이 몸 나을 동안. 가만히 있어 앉아. 오늘 안 가요 앉아. 나 정리도 하나도 안 돼서 무슨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못 가요. 어? 안 가요. 어제 그래도 뭔가 점을 나왔길래 다른 어디 뭐 김천을 또 걸어가요. 기가 막히잖아. 나는 다 귀찮고 이 다리 하나 보면 세상 이 다리가 이렇게 아프지. 밤낮을 제 밑에를 이렇게 고상을 하고 이 고통을 겪는데 아들 사는 인천은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김천 역시 불편하다 한다. 날 살고 가는 건가 못 살고 가는 건가.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지 말고. 다리 주물러 줄게. 한동안 절대 안 떠난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지갑 속에서 돈과 통장이 나온다. 어머니 지갑은 이것만이 아니다. 하나 없네. 어? 하나 없어. 지갑을 왜 이렇게 맑아야 된게 그래 하나. 아이고 나 죽겠다. 이것도 그래 되기나. 채비를 하다 말고 불현듯 역정을 낸다. 막상 떠나려고 보니 걸리는 게 있는 듯 했다. 내가 절개가 없는지 하나. 절개는 맘찬 것보다. 내가 좋게 한다고 참고 들자. 그 어렵던 시절을 거치면서도 지켜온 집. 목숨을 다할 때까지 지키려 했던 집이다. 죽어도 피나다가 죽을 죄나 건드리지 마. 다를 것을 지 마. 어머니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다. 정말 어머니를 위한다면 어머니가 가장 편한 곳, 이곳으로 아들이 옮겨왔어야 했다. 안 간다 하면서도 어머닌 지갑 정리를 계속했다. 방 구석구석 조금씩 돈을 넣어 감춰둔 지갑들. 전쟁과 가난을 겪었던 어머니 세대의 생활 방식이다. 6개네. 이건 6개라. 이거 6개라. 지갑 속에서 나온 돈을 모두 모았다. 9개. 하나 더 내야 10개고. 10개라 10개. 기침 한 번에 아들은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말없이 어머니 수발을 들고 있어서 이 정도인 줄은 차마 몰랐다. 아들은 아직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야 할 환자였다. 어머니는 애써 곁을 지키고 있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들을 쉬게 해주려면 어서 여길 떠나는 방법밖에 없다. 모아놓은 돈은 네, 70여만 원. 어머니는 김천으로 가는 길에 5개. 그 돈을 모두 챙겼다. 엄마가 안 먹고 못한 돈이지. 이거 나 먹고 전거 안 먹고 한 푼도 못 옮겨. 천으로 작은 보자기를 만들어 돈 지갑을 단단히 싸맸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배려. 당신 자신보다 자식들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다. 어머닌 나이 들어 아픈 것마저 미안하다. 아파도 너무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아프니 어째서 한단 말이야. 그래 아무리 나 움직을 내 몸뚱이 얼마나 거북한 줄 알아. 죽겠잖아. 그래 가만 놔두면 나나 그래도 내가 젊은 때문에 내가 갖다 먹었는데. 어머니가 된 그날부터 자식은 지칠 줄 모르는 힘의 근원이자 삶의 기대와 희망이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난 세월 가면 낫겠지 뭐. 난 세월 가면 나아야 돼. 남은 바람이 있다면 병치레 없이 자는 듯 조용히 눈을 감는 것. 그리고 아버지 없이 형제 없이 고생하며 자란 아들과 딸이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닌 당신 자식들을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었다. 다음 날 언제쯤 돌아온다는 계획 없이 짐을 쌌다. 열심히 약도 챙겼다. 다 챙겼잖아, 보따리는. 무겁다 하였네. 어? 물?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어 보이던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이다. 이거 2개만. 저 이불이 이거 가져갈까? 이걸 그 말아 가져가야 냄새 나는 거를. 나도 냄새 나는 걸 말아 가져가야. 또 가보자. 또 갔다 또 올 건데. 또 올 낀데 뭐. 이제 문 잠가야 이게 뭐해. 문 잠근다고 이제. 떠나기 전 어머니는 천천히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본다. 낡은 축사를 개조한 허름한 집이지만 아들이 직접 만들었기에 어머니에겐 세상 어떤 집보다 소중하다. 눈 감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소박한 살림. 평생 고락을 함께 해온 친구 같은 세간들을 눈에 담아두었다. 어머닌 단단히 방문고리를 닫아 걸었다. 곧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다. 이건 잠시의 여행일 뿐이다. 돌아왔을 때 예전 그대로 다시 쓰려면 세간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나라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정리는 이것이 전부였다. 여행에 쓸 돈을 준비하고 돌아온다는 약속을 남기고 집을 떠났다. 초가 지붕 걷어내고 슬레트 지붕을 얹었을 때 신식집을 얻었다며 조아라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웃집에서 얻어온 의자도 장판 조각들도 어머니 손을 거치면 쓰임새 많은 세간이 되곤 했죠.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김천 갔다가 곧 돌아오십시오, 어머니. 이제 아들은 가요. 예, 몸 조심하고 예, 단지 조심하고 살아. 예, 어디 짐작 벌려도 뭉거리지 말고. 예. 그래. 어디 한번 이럴래? 몸이 나야지 늘어지. 조금 남아야지 늘을게요. 어쩐지 조심하고 살아. 예. 당장 치료가 급한 은교 씨는 인천으로 올라가야 했다. 그래도 동생 가족들 곁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니 지난번보다는 한결 마음이 가볍다. 가거든 전화나 해. 예, 전화 바로 할게요. 이젠 어서 몸을 추스르는 일만이 어머니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이 될 것이다. 가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는 마음이 편치가 않다.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잠시 다녀오겠다고 나선 뒤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지금도 아들의 절을 받을 때마다 어머니는 가슴이 뛴다. 다음번 내려올 때는 작동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다짐해 본다. 딸의 시어머니와 사위와 함께 지내는 생활. 조금씩 잡숴봐. 이거 진규 색시가 성부 며느리가 사는 거라. 속이 불편할 텐데 내색 없이 잘 견뎌주는 어머니가 응분 씨는 참 고맙다. 집에 간 게 오기 싫어요, 그래. 수풍영 장동 가니까 여기 오기 싫더냐고. 빨리 그만 한 자리 있으면 편하잖아. 한 자리 그래 해물 수가 있어야 한 자리 있지 그래. 이젠 절대로 어머니를 혼자 계시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한테 내 자리가 편하더라. 한 날 전화하니까 밥 차려줄 사람이 없어서 배가 고파 죽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한번 그 관계 됐잖아. 그 관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어머니 듣는데 막 그랬지만 배가 고파 죽겠대요. 관계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랬구만. 괜찮아. 괜찮기는. 뚝딱 했네 이제. 나 퇴근하고 온 게 보고 그래야죠. 좋잖아. 거기 있으면 어떻게 밥은 잘 씻는가 안 잘 씻는가 걱정되지. 인천에 올라온 뒤 김은교 씨는 치료에만 열중했다. 인천의 가족들도 직장 문제도 일단 접어두기로 했다. 크게 버렸던 사업이 망했을 때 내 안에 헛된 욕심이 없었는가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속썩여 고민할 때 나는 도리를 다 했나 아프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아들의 고통에 쓰라린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 이 못난 아들은 오늘도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가 그립습니다. 내 곳으로 가야지. 이행 안 갈 것도 말이고 내가
가야 한대. 죽기는 그 집에서 죽고 나와야 돼, 내가. 주봉도 집을 지어도 날 들어간다 해도 안 가. 난 거기서 죽네. 그래도 아들이 지인 집에 살아야지. 내가 작은 아들한테로 따라서 큰 아들은 죽고 손자도 있지만 장동으로 가야 돼. 어머닌 때가 되면 작동의 고향집으로 가겠다 한다. 먼저 간 자식들에 대해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할 일이라는 것이다. 평생 처음으로 딸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공원을 산책하며 세상 참 좋아졌다. 어머닌 감격하고 또 감사해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한 시간이다. 공부를 많이 가르치면 지식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재주를 키워주면 나누어 덕을 쌓으며 사랑을 주며 키운 자식은 사랑을 베풀며 산다. 그 인생의 조련사가 어머니다. 한 개 더 자실라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 70년. 그 이름 때문에 버려야 했던 모든 즐거움과 편안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 헌신과 수고는 내 자식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 다시 한 세대를 이어갈 것이다. 살아가는 일에 지치고 외로울 때마다 위로가 되고 삶의 지표가 되어줄 것이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어머니는 고단한 몸을 일으켜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 되면 할머니가 여기서 생활하실 거예요. 봐봐, 창문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보세요. 이 채소 기르는 거 볼 수 있잖아.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